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고 있지만 사실은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관계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함께 웃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만남이 끝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지치고 공허해지는 친구가 있죠.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벗은 나를 살리고 나쁜 벗은 나를 망친다라며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또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정약용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곁에 두어야 할 참된 친구,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는 늘 부탁만 하고 정작 어려울 때는 연락조차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함께 있으면 말은 많은데 내 마음은 전혀 보살피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 마음의 무게가 되어 결국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낸 친구라 끊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나고 나면 늘 후회만 남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연이라는 이름에 빚진 듯 얽혀 있어서 쉽게 내칠 수 없는 게 우리의 정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참된 벗이 아니면 미련 없이 보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고통은 대부분 가까운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쉽게 해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곁에 둔 친구 하나가 독처럼 스며들면 그 영향은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고독하게 글을 쓰며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위로해준 참된 친구 몇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곁에 진정한 친구 하나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 고통을 함께 짊어져주는 벗이 있다면 그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과연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주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친구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방송을 따라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단순히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가 말한 버려야 할 친구의 모습과 붙들어야 할 참 친구의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할 사람과 떠나보내야 할 사람의 기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을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밤마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늘 함께하던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며 늘 비교하고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네가 뭘 알겠어. 나는 이런 거 다 해봤어. 농담처럼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날마다 상처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라고 넘겼습니다.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오래된 인연이니 쉽게 끊을 수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쌓일수록 그녀의 자존감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마음이 축 처지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제 앞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친구를 계속 곁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도 비슷한 상황이 수없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든든해야 할 친구가 오히려 내 삶의 무게가 되는 순간이 오지요. 정약용은 이런 경우를 두고 벗은 나를 푹 돋우기도 하고 나를 해치기도 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즉, 좋은 벗은 내 인생의 걸음이 되지만 나쁜 벗은 내 영혼을 서서히 말라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좋은 시절만 함께 웃던 친구입니까? 아니면 힘겨운 시절에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친구입니까? 정약용은 인생을 두고 실험하듯 살아본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을 믿어준 몇몇 벗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보다 정약용의 고통을 함께 견뎌주었고 외롭던 날들의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항상 위기 앞에서 나타납니다. 평탄할 때는 누구든 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참된 친구입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오래된 시간보다 그 관계가 내 삶에 어떤 힘을 주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간만 길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반드시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많은 상처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곁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늘 힘들어지고,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내가 힘들면 외면하는 사람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에게 단호했습니다. 그는 곁에 두면 독이 되고, 멀리하면 비로소 나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결단입니다. 이제 정약용이 말한 참된 벗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아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벗이란 내가 공궁할 때 함께 울어주는 자여,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자다. 이 두 가지 기준만으로도 많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갈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연락이 끊기거나 멀리서 안부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정말 귀한 벗은 내 옆에서 묵묵히 시간을 함께 버텨줍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보물입니다. 또한 내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친구 역시 드뭅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비교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요. 정약용은 이런 모습을 간파했습니다. 벗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벗의 슬픔을 함께하는 자가 참된 벗이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는 과연 이 기준에 맞는 사람입니까?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오랜 친구들은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뒤에서는 운이 좋아서 된 거다, 곧 무너질 거다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관계를 정리했고 대신 진심으로 함께 웃어준 몇몇 친구와 더 단단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서 나를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벗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갈라집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벗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즉,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사람만이 곁에 있어야 할 벗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마음을 깎아내리고 내 삶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한 벗을 알아보는 기준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그 웃음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사람, 여러분이 울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바로 참된 벗입니다. 이제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한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눈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었고 권력과 명예, 배신과 우정의 양면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 누구보다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 본심을 보라. 즉,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작은 이익 앞에서 양보하는지 욕심내는지, 아주 가벼운 갈등 앞에서 말로 해결하는지 감정을 폭발시키는지,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떠올려 보세요. 돈 몇만 원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친구, 사소한 오해 하나에도 쉽게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이런 태도가 결국 인생의 큰 배신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보는 데 있어 작은 일에서 드러난 마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상담 사례를 떠올립니다. 어느 노신사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부탁을 거절당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그 친구는 늘 자기 이익만을 챙겼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 신사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가볍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참된 벗을 구분하는 기준을 아주 명확히 남겼습니다. 첫째,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함께 버텨주는 사람. 셋째,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지적해주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갈수록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곁의 친구는 여러분의 잘못을 똑바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하며 겉으로만 친절한 관계입니까? 정약용은 진정한 벗이라면 쓴소리를 감내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겉은 달콤하지만 속은 썩은 사과와 같다고 했지요.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SNS 시대의 관계는 더 얕고 더 빠르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수십, 수백 명의 친구가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을 지켜주는 이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장면에서 그 사람의 본심을 보고 내 삶을 지탱해줄 단단한 벗을 가려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말을 더 깊이 따라가며 왜 인간관계에서 냉정한 선택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명하게 사람을 구분하는 눈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냉정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참된 벗은 나를 살리고 거짓된 벗은 나를 망친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삶을 관통하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인간관계는 무조건 인내로만 이어가야 한다고 끊지 못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버려야 할 사람을 제때 버리지 않으면 내 삶의 뿌리까지 흔들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는 그 자체로 악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피로는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만나면 힘들고 헤어지면 후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자체가 내 삶을 좀먹는 독인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함께 했어요. 차마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분명히 했습니다. 의리라는 이름으로 독을 곁에 두지 마라. 진정한 의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지 한쪽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끊어야 할 때 과감히 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위기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진실한 법과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약용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수백 명의 인맥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준 단 몇 명의 벗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진심으로 안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단단한 친구, 그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냉정하게 말한 겁니다. 군자는 친구를 가려 사귀고 소인은 친구를 아무나 사귄다. 이제 우리는 이런 철학적 지혜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태도로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 삶을 지켜내는 균형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수많은 저서와 글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통찰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현실적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군자는 군자와 사귀고 소인은 소인과 사귀느니라. 이 말은 곧 나를 닮은 사람을 가까이 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곁에 두는 사람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깊이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올곧은 길을 가려 해도 곁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곁에 늘 불평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불만스럽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도 훨씬 밝아지고 가벼워지죠. 이처럼 관계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참된 벗은 바로 이 거울을 맑게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정약용의 지혜와 연결됩니다. 잘못된 친구 하나가 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내 곁의 관계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가.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관계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과 깊이 나누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기준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과의 관계에서 항상 서로를 북돋우고 인생의 무게를 나눠지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요. 왜냐하면 인생은 길지 않고 쓸데없는 관계에 소모될 시간이 결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 삶에 불필요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의 지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는 더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무너지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따뜻한 조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따라 인생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친구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참된 벗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벗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옛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끊어야 할 때는 과감히 끊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작은 일과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많은 인맥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 하나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나쁜 관계 하나가 삶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곁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로도 많은 답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끝내 지켜낸 인연은 수백 명의 인맥이 아니라 몇몇 진실한 벗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빛내줄 참된 친구를 붙잡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곁에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의 지혜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벗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